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제 15화. 5화입니다. 네, 드디어 15화예요. 네. 여름에 찍고 있고요. 네. 네, 여름에 업로드 합니다. 네. 이곳이 어디죠?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원래 창동여중에서 항상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공간, 연천중학교에 왔습니다. 우리가 연천중학교를 왜 왔을까요? 저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학교를 옮겨서 올해부터 연천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서요. 창동여중 학생들과 연천중학교 학생들 모두를 위한 부글부글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홈페이지에 들어와셔서 다 아시겠지만 소개 문구가 바뀌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창동여자중학교, 연천중학교. 네, 그래서 연천중 부글부글 쳐도 네.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연천중학교 학생들이 부글부글 독서를 엄청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 벌써부터 국덕이를 받아간 친구도 있고요. 아. 지금도 열심히 독서하고 독서 감상문 쓰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창덕 친구들도 분발해야겠는데요. 분발하세요. 네. 합시다. 지켜보겠습니다. 분발합시다. 네, 애경쌤, 오늘의 책은 어떤 책이죠? 네, 오늘의 책은 조규미 작가님의 똑같은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행운의 별, 축구봉과 응원봉,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얼굴, 그 애의 사물함이라는 그 5개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소설집이에요. 우리가 부글부글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단편집인데요. 사실 학생들을 만나면 단편 소설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요. 왜냐면 읽다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끝난다라거나 아니면 결말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답답하다, 결말을 알려달라 이런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단편 소설이 지니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사건 전개, 그리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열린 결말, 이런 것들이 또 단편 소설을 읽는 재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해답이나 결론을 찾기보다는 이 단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의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편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지 결론을 내고 해답을 주려는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재미를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쌤, 똑같은 얼굴을 쓰신 조규미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이신가요? 네, 조규미 작가님은 가면생활자, 첫사랑 라이브, 너의 유니버스, 옥상에서 10분만 등의 청소년 소설과 9.0의 비밀, 기억을 지워주는 문방구, 별을 읽는 소년 등의 동화를 썼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조규미 작가님의 소개를 봤는데 어린 친구들 혹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작은 얼룩이 생기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얼룩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내 마음의 별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님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런 반짝반짝하는 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나는 최다영이야. 나는 중학교 3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어. 다들 알지? 새학기가 시작되면 좀 불안하잖아.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됐는지, 혹은 나랑 친해질 만한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좀 이상한 애가 우리 반이 됐으면 어떡하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었거든? 그런데 우리 교실에 황가람이 있는 거야. 황가람은 애들이 막 피하는 애거든. 심지어 우리 반 반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황가람이랑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말래. 황가람이랑 친했던 애들은 다 불행해졌대. 아플 수도 있고 전학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다른 애들은 그래서 모두 황가람이랑 친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황가람을 혼자 놔둘 수가 없어.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나 황가람이랑 친해져도 될까? 나는 차우현이야. 축구를 하다가 그만뒀어. 부상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 아버지는 나한테 불쌍하다고 했어.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한동안 아무 거에도 관심도 없이 살았었지. 그런데 어느 날 음악 수행평가 때문에 조를 짜게 됐어.
근데 그 조에는 반장과 송미단이 있었어. 반장은 그 수행평가 1점에 목숨을 거는 녀석이야. 나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녀석이지. 그런데 송미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그 노래로 꼭 정하자고 해. 애들은 죽은 가수의 노래만 계속해서 듣는 송미단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려. 그런데 나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알아? 자꾸 내가 송미단에게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마음이 이해가 되니? 안녕, 나는 민준이야. 나는 영상을 찍어서 플랫폼에 올리는 거를 좋아해. 전학온 첫날도 새학교 브이로그를 찍다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었지. 새학교는 뭐 평범했어. 선생님도 좋아 보이시고 애들도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거야.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 하나를 구석에 몰고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보고도 못 본 채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유튜브에다가 우리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올리려고 해.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폭로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조용히 하고 따라. 빨리. 안녕? 나는 은성이야. 너희는 도플갱어를 믿어?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번 인성 캠프에서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거든? 그런데 옆방에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있다는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 게다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나면 죽거나 불행해진다는데 정말 무섭지 않니? 우리 방 친구들은 처음에 나를 보호해주려고 했고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안녕. 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 친구는 동그란 얼굴이 새하얘서 호빵이라고 불렸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학교를 떠났어. 왜 떠났냐고? 그 이유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호빵이랑 얼굴이 너무 닮은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애에게 호빵이 사물함을 배정해줬어.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 안 돼! 그 사물함을 열지 마! 왜냐면 그 사물함에는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게 들어있거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조규미 작가님의 똑같은 얼굴은 우리 애경쌤이 굉장히 적극 추천하셨잖아요.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청소년들의 삶과 그리고 학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서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그 축구공과 응원봉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학교에서 진짜 수행평가, 모둠활동, 무임승차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편 소설이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전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축구부가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가르치던 그 제자 중에 축구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어떤 말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 책에서는 작가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다. 제가 그 제자를 만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제자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쌤은 어떤 작품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도 이 축구공과 응원봉이 제일 재밌게 읽히긴 했어요. 읽었는데 약간의 썸도 나오고 아, 네네. 약간 썸. 아마 학생들도 제일 재밌게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의 그 취향이나 유행을 많이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 찍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는 이제 작품에서는 이제 제가 전학을 오지 않습니까? 네. 몇 학년이시죠? 예, 제가 전학을 오는데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를 취미로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생활들을 막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아니면 파헤쳐보겠다 기록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궁금한 친구들은 네. 책에서 네. 확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선생님 이 아이는.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행운의 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했을 텐데 학급에서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모두들 그 아이를 피하라고 해요. 걔랑 만나고 걔랑 친해지면 불행한 일이 생겨. 죽을 수도 있고 전학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죠. 저 아이를 가까이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이 주인공은 자꾸 그 아이가 호기심이 생기고 그 아이가 자꾸 눈길이 가요. 그러면 이 주인공에게도 과연 불행한 일이 생길까요? 네. 한 번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선입견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리를 뒀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읽으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거고 또 유쾌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이 조규미 작가의 똑같은 얼굴은 학교 생활을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려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또 그 속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오해, 갈등,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 단편집의 표제작인 똑같은 얼굴은 며칠간 인성 캠프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은 캠프 생활을 하다가 옆방에 너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애가 있대 라는 말을 그 방 친구들한테 듣게 돼요. 뭐 도플갱어 그런 건가요? 그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이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미신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대담 네. 같은. 네. 맞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그 옆방에 얼굴이 똑같은 아이랑 마주치게 될까요? 안 돼! 과연 불행한 일은 생길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뭐 이웃 학교에 있대. 아니면 옆 동네에 산대.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을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싶어서 숨어 다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도플갱어가 나오는 똑같은 얼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경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집에는 사소한 오해나 작은 문제들이 아주 큰 문제처럼, 아주 큰 진실인 것처럼 확대돼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네, 이 청소년들한테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청소년들이 마음이 굳건하고 탄탄하기만 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다가도 조금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의 항상 가까이 있는 친구들인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되게 멀리 느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른들도 똑같은 것 음.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학교에 오래 다니고 있지 않나요? 네, 오래 다니고 있죠. 선생님 몇 년 정도 다니셨어요? 아, 저는 오래 안 다녔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대학원 일단 18년은 세팅이 다 돼 있고 거기 교사로서 근무한 어. 시간까지 하면 어, 합쳐서 100년이 넘을지도 몰라요. 학교를 안 다닌 시간이 더 짧죠. 7년밖에 안 그렇죠. 되는 더 짧죠. 거죠. 그렇죠. 인생을 통틀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학교는 그래도 우리가 음. 좀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역시 선생님들도 똑같이 오해나 이런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네. 근데 그거는 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오해와 갈등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겪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음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별뜻 없이 한 말이 불씨가 돼서 어떤 갈등을 만들기도 해요.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이 또래 청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단련된다고나 할까요? 네. 앞부분에서 그 단편 소설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열린 결말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을 좀 단련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뭐 어둡기만 하고 우울하고 문제로 가득 차진 않아요. 달콤한 썸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알콩달콩 다정한 모습들도 나오고, 그리고 재미있는 반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읽기에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고 5개의 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나 읽고, 화요일에 하나 읽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한 작품씩 천천히 까먹는 재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주말에는 독서 감상문을 네, 쓰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날 가지고 와서 네, 북덕이를 받으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괴로워하시는 연천중 학생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분들, 저희가 북덕이를 받은 학생이 이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2학년 1반에 이응, 니은 학생이에요. 와. 이응 니은 학생 이름 밝힐 순 없나요? 없어요. 아. 없어요. 이응, 니은 학생. 네. 아주, 그 500년째 15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꼼꼼히 써가지고 북덕이 노란색 알덕이를 받아갔는데요. 앞으로도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 이렇게 5일 동안 읽고 받아가겠네요. 지금 이제 이 학생. 알겠죠? 이응 니은 학생. 오늘 책은 조규미 작가의 똑같은 얼굴이라는 단편집이었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간지럽히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작품들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중학교 학생들, 창동여중 학생들,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독서 생활을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보글보글 더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